자,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익홀딩스 차트 한번 가져왔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로 8%에 대한 변동성을 강하게 말아 올려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윗골이 달고 지금 몇 프로요? 1.97%가량의 이 상승분을 보여주고서 지금 주가 마감이 됐어요. 사실 이러한 상승분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을 띄운 상승과 더불어서 아직도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4.5%가량에서 변동성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익 IPS, 뭐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실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이 반도체 라인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원익홀딩스가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원익홀딩스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반도체 라인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따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원익홀딩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같이 끌어올라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 종합에 대한 영향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자,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본 이 금리 인하 이제 금요일 날 좀 강행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심리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가의 방향 자체는 우상향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심리 자체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돌파를 해주냐 못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심리 자체가 조금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과거에 엔켈이 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시장이 좀 요동쳤던 이러한 이제 기억이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우려감을 좀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장기 이제 이 자금 운영 세력들은 이제 이번에 결정을 좀 다르게 보는 듯한 그런 방향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시장은 알고 있었던 정상화 과정의 연장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왜냐? 일단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게다가 범위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개인은 금리 인하를 단순하게 호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왜 금리 인하가 필요했는지 그 여부 자체를 더 중요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단은 성장 자체가 조금 더 둔화가 되고 있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선택지 자체가 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인하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즉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죠? 이 호재로 볼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본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지금 이 일본 금리가 인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몇 프로로 인상했습니까? 0.75%로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중립 수준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낮다라는 게 팩트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상의 이유 자체가 위기를 선반영해서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엔캐리 트레이드 이 걱정하기에는 현재 시장에 대한 배경과 이 수치 자체를 여러분들 모두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 자, 여러분들 현 시점 이제 이 시장 중앙으로 조금 보게 됐을 때 뭐 다우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뭐 이제 나스닥 이제 반도체 라인까지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몇천 포인트, 4,100 포인트 이 4,1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2%에 대한 상승분을 말아 올려줬어요. 자, 그렇게 코스피 시가총액에 대한 1순위 삼성전자마저 오늘 갭 띄운 상승으로
이제 이 4%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장이 좀 올라왔고, 자, 그로 인해서 같이 가는 우리 원익홀딩스, 이 원익홀딩스 종목이 오늘 고가 몇 프로? 8%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라인과 더불어서 이 로봇이라는 섹터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반도체 라인,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이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원익 머티리얼즈랑 원익 IPS, 원익 QNC 같은 그런 반도체 라인에 대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간다라는 희망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의 보유 수량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몇만 전자, 이 10만 전자를 찍을 수가 있었고, 그 이상에 대한 돌파 구간 더불어서 지금은 갭을 띄우는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에 뭐가 강하다? 이 외인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고, 지금의 상승 추세 자체가 외인들이 던져내고 개인들이 지금 빠지고 개인들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외인들이 갖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탄탄한 눌림목 구간 없이 지표가 올라오다가 외인들, 이 외인들을 강하게 한 번 더 던져내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주가 많이 빠지고서 추세 자체에 대한 이 상승선이 외인들이 아닌 뭐죠? 이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AI 거품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빠질 때 가파르게 빠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증시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라는 증시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고가 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차트를 조금 이제 가져왔고, 이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앞전에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원익홀딩스 좀 힘내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화이팅이라고 여러분들 세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크나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8월 25일부터 11월 6일, 그리고 더불어서 11월 21일부터 오늘 날짜 12월 22일 오늘 날짜까지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됐을 때, 자, 지금 11월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이 우상향, 그죠? 이 우상향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때 당시에 JP모건부터 해가지고 메릴 린치, 뭐 UBS 증권,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말 그대로 이 외국계 이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뭐죠? 이 개인들의 수급세가 이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키움증권, 뭐 한국투자미래, 뭐 이제 뭐 KB, 뭐 결국에 개인 창구와 더불은 이 기관 창구에서 뭐죠? 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의 2차 파동을 만들 수 있었던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거는 외국 기업들의 이제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죠, 매도세. 지금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UBS 증권, 메릴 린치 뭐 등등 이제 골드만삭스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들에 대한 이 주체 자체가 지금의 매도세를 조금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거 이들 다 빠지고 나가면은 거품 빠지듯이 떨어져 나갈 거다. 이거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2025년도 한 해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AI가 주도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만 치고 나갔느냐? 반도체 라인도 치고 가고 있고 로봇주, 이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치고 간 거 맞지만 결국에 원전도 치고 가고 연말에 들어서게 되면서 바이오주도 다시 한번 강한 강세를 보여주게 됐어요. 그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변환이 되고 이동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26년도의 이 초반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AI에 대한 전성기를 조금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급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25년도 AI 반도체와 그리고 이 로봇 쭉 가면서 원전과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 빠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들의 추세의 힘으로 지금 주가의 상승분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만 설명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외국계 은행 기업에 대한 1차 파동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외인들이 지금 빠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에 수급에 대한 섹터가 이동하게 되면서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조금 올려놨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년도에 대한 AI 섹터로 인해서 수급세가 들어왔을 때 지금 들어와 있는 개인 주주 여러분들, 그죠? 이 개인 주주 여러분들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탈시키지 않고 이탈을 진행시키지 않고 이러한 증시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나 뭐 CPI 발표 같은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뭐죠?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이 머니콜딩스 제가 지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걱정이 되거나 판단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매수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뭐 비중 확대라던가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라던가.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이런 자료들이 알고 모르고가 결국에 이 수익률의 차이로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시세가 나올 때는요. 내가 얼만큼 확신 있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실적이라던가 이 전망 그리고 뭐죠? 이 밸류에이션 이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조금만 더 잘하신다면 오히려 더 큰 뭐죠?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자료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요. 필요하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영상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클릭 가능하신 무료 신청 링크 보이실 건데 이 무료 신청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해 주시면 일단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링크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에서 중요 타점들부터 해가지고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들, 공시 내용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실시간급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린 내용들 오늘 몇 월입니까? 12월 22일입니다. 오늘도 업데이트를 다 해놨고요. 자, 이 내용들 지금 이 자료, 이 최신 업데이트 해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 받아보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남겨주시고 그리고 동의한 버튼,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1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진짜 압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구글 폼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누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밑에 이 번호만 좀 틀리지 않게 입력만 해 주시면 100% 무료로 안전하게 누락 없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 되시라고 여기 보게 됐을 때 후속주 스윙주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것도 같이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거 두 번째 것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신다 해서 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 주시면 이번 달이 몇 월 달이죠? 12월 이잖아요. 12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그니까 26년도 1 월과 2 월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지금 선별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자, 여러분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지금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좀 구조적인 성장주들, 포트폴리오의 퀄리티 높은 종목들 위주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판을 짜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뭐 방산, 이 원전 쪽으로 좀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 선별을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미리 선점을 해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 또한 체크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랑 클릭, 그리고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똑같은 창 뜨실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체크해 주시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원익홀딩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딥한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 좀 더 딥한 내용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한 버튼, 제출 버튼. 쉽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것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 확인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기대할 만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점에 어떠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며, 우리가 어떠한 이 승부를 봐야 될 만한 이러한 이 매수 자리, 요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공유 드리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실 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댓글에는 뭐라고요? 화이팅! 화이팅하고 여러분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크나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 드리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시켜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 원익홀딩스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 바뀌지 않았다며.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할 건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마인드였으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수를 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지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왜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일 때 말하지 않아도 음봉이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격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눌리면은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조정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거기에 따른 조정이 이렇게 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진행했었던 개인들은 공포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 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매수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 또 문제가 반등 구간이 또 만들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반등 구간 속에서 또 눌림목 나오잖아요. 그럼 개인들 어떻게 하냐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들어가요.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브로드컴의 폭락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 구간에서 버텼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매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패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그니까 여러분들 그냥 장투라고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장투니까 지금 매수해도 돼. 관망할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하셨던 주주분들도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는 감정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지금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막연하게 관망하는 태도는 결국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원익홀딩스를 결국에 이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뭐죠? 이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확실하게 받아 가셔 가지고 수익 꼭 보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장중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